네, 데일리 라이브 2부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ETF 가지고 시장 분위기 읽어보도록 할게요. 윤재홍 선임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주제 안에서 이야기 나눌지 일단은 오늘의 제목, 주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엇갈린 지표 속 강했던 ETF는 이라는 주제 가지고 오셨어요. 지난주에 이제 물가 지표들이 공개가 됐어요. 뭐 소비자 물가 지수, 생산자 물가 지수, 사실 약간 온도차가 좀 있는 지표 결과였는데, 그래서 또 시장도 일부 좀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어요. 네. 다만 지수는 여전히 신고가 영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 전체 분위기가 일단 어땠는지부터 좀 볼까요? 네, 우선 뭐 지난주는 전반적으로 지표가 약간 엇갈리는 모습, 이제 CPI에서는 이제 시장에서 약간 금리 인하에 대한 시청을 좀 강하게 가졌다고 하게 되면 뒤어 나왔던 PPI에서는 금리 내릴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이 좀 많이 부각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와중에 이제 지수들은 이제 신고가를 쳤지만 상승률은 약간 좀 둔화되는 모습 좀 보였고요. 네. 그 안에서 어떤 뭐 자금이라든가 어떤 뭐 개별 종목들 이제 어떻게 움직였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선 이제 지난주 이제 주요 지수, 뭐 전 세계 지수라든가 이제 미국 S&P 500이라든가 나스닥 100이라든가 공이 다 신고가 다시 한번 더 달성을 했어요. 네. 사상 최고가를 계속해서 지금 기록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CPI 나오면서 주 초반에는 굉장히 좀 강하게 좀 올라가는 모습 보였다가 주 하반으로 들어가면서 점점 더 이제 약간 이제 상승폭을 좀 축소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물론 이제 어떤 밸류에이션 부담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어떤 자금 동향이라든가 이런 것들 조금씩 이제 변화 나오는 부분들 이런 것들은 이제 뒤에서 또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시장 자체는 여전히 신고가 영역에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밸류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시장의 반응은 세부적으로 좀 보면 눈에 띄는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이고, 밸류에 대한 부담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 이야기 조금 더 하고 넘어갈까 해요. 지수는 신고가 치고 가고 있고 해서 밸류가 이제 너무 높은 거 아니야? 라는 걱정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려면 사실 실적이 뒷받침이 돼야 하는 거죠. 네. 그 부분은 어떤가요? 네, 사실 모든 결국 이 주가라는 건 결국 이 실적의 함수다라고 좀 그렇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거 외에도 이제 어떤 뭐 유동성이라든가 혹은 뭐 인간의 어떤 욕심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이제 같이 이제 네. 부과가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조금 한번 좀 짚어보면 우선 이제 실적 변동치, 지금 주황색 선으로 나타나 있는 것이 이 S&P 500 기준으로 봤을 때 네. 전년 대비 실적이 얼마나 늘어나고 있냐라는 부분이 좀 될 것 같아요. 지금 주황색 선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올 초까지 약간 확 올라오는 모습을 좀 보이다가 네. 이번에 뭐 상호 간세라든가 이슈 나오면서 한번 확 꼬꾸라졌죠. 그러네요. 다만 좀 긍정적인 부분은 최근 들어서는 이제 조금씩 이제 올라오고 있는 부분들, 예, 좀 더 빠지지는 미약하게나마 않고 좀 오르고 있다. 그렇죠. 이제 좀 더 빠지지 않고 조금씩 이제 올라오는 부분들은 그래도 좀 실적 추정치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뒷받침이 되는구나. 네. 요거는 이제 약간 좀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그러네요. 같고요. 맨 하단에 있는 이 회색선은 이 전년 대비해서 이 M2 미국의 유동성, 전반적 네. 유동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M2 중과율은 이제 그나마 전년 대비해서는 좀 올라오고 있긴 합니다만 조금 이제 아쉬운 부분은 약간 이제 조금씩 이제 증가율이 빠지고 있는 부분들. 그러네요. 좀 둔화가 되고 있어요. 그렇죠. 좀 둔화가 되고 네.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참고 삼아서 보실 만한 지표가 연준의 이제 영래포 부분도 지금 거의 이제 바닥권 들어오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장의 유동성의 한 축을 담당하던 부분이 조금 빠져나가지 않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시장을 밑에서 받치고 있는 이 유동성 관련해서는 조금씩은 이제 좀 부정적인 방향으로 좀 바뀌고 있다라는 부분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 중간에 있는 이 검정색 선, 네. 검정색 선은 물가로 이렇게 물가지수로 조정한 이 PR 수치입니다. KPI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해당 수치는 지금 사실 좀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이긴 해요. 네. 지금 역대 최대치를 지금 갱신을 하고 있고, 지금 뭐 실적 올라온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올라가는 건 조금 이제 완만해지긴 했습니다만 네, 네. 여전히 좀 높다. 그래서 세 가지 축으로 좀 나눠서 보게 되면 실적은 지금 올라와 주는 부분, 네. 긍정적, 다음에 유동성 부분은 조금 이제 우려, 다음에 밸류에이션 부분도 좀 우려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이 어떤 뭐 트리거가 생겼을 때 좀 네. 반대로 좀 작용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시장을 끌어가고 있는 뭐 몇 가지 힘들이 있을 텐데, 실적은 뒷받침이 되고 있지만 분명히 절대적인 밸류 자체는 굉장히 높은 수준까지 와 있는 것이고, 그 와중에 시장을 끌어가고 있는 중요한 한 축인 유동성이라는 측면에서는 힘이 더해지지는 않고 있다라는 건, 이제 앞으로 시장의 변동성을 일으킬 만한 트리거가 있을 때는 또 시장이 변화할 수 있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도 하다라는 건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앞서 이제 자금 동향에 있어서 좀 볼만한 부분들이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볼까요? 네, 우선 뭐 미국 ETF 시장 전체로는 굉장히 좀 강한 자금 유입이 좀 지속이 되고 있어요. 네. 지난주 한 주 동안 그 한 약
338억 달러 정도 자금이 좀 들어왔습니다. 물론 직전 주 대비해서는 조금 감소하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이제 직전 52주 평균치 대비로는 38% 정도 높은 수치. 그래서 자금은 굉장히 좀 강하게 들어오고 있구나라는 부분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다만 그 세부적으로 조금 살펴보게 되면 최근 들어서 이제 한 두 가지 정도 키워드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이 테마형으로의 자금 유입, 네. 그리고 채권형 내에서의 동향 정도로 좀 짚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먼저 이 테마형 관련된 얘기를 네.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테마형만 이제 좀 따로 발라내서 좀 이제 주간 단위로 좀 살펴보게 되면 직전주에 좀 굉장히 자금이 좀 세게 들어왔어요. 네. 한 70억 8천만 달러 정도 이제 주간 단위로 좀 들어왔고요. 지금 이제 뒤에 이제 주황색 음영으로 찍혀 있는 부분이 최근 52주 누적치입니다. 네. 보시게 되면 이제 25년 한 3, 4월 기점으로 해서 굉장히 좀 빠르게 그러네. 좀 올라오고 있죠. 확 한 번 더 튀는 구간이네요. 예, 확 지금 올라오고 있고 지금 이제 어떤 쪽으로 좀 자금이 좀 들어오고 있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 뭐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더리움으로 대표되는 이 암호화폐. 네. 혹은 여기에 더해서 뭐 블록체인 관련된 ETF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좀 더 이제 좀 짚어보게 되면 뒤에서 말씀드린 뭐 매크로라든가 혹은 뭐 미국 관련된 부분들 네네. 이런 테마로도 좀 자금이 좀 들어오고 있는 부분들 좀 체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테마형으로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 부분은 미국 시장만의 일은 아니죠. 그렇죠. 지금 이제 한국 관련된 한국 네. 내에 상장되어 있는 ETF들 중에서도 테마형 관련해서는 좀 최근 들어 자금이 좀 들어오고 있는 모습 좀 관찰이 돼요. 지금 이제 뭐 차트 네. 보면서 좀 바로 말씀을 드려보게 되면 일단 뭐 지난 한 주 기준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한 2,700억 정도 좀 네. 자금이 들어왔고요. 지금 이제 막대기로 나와 있는 부분들이 이 주간 단위, 다음에 주황색 음영은 역시나 이제 누적. 누적치라고 네.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나 이제 미국과는 조금 이제 시차를 두고 좀 반영이 되고 있긴 합니다만 대략 25년 한 6월 정도 기점으로 해서 굉장히 주간 단위로도 지금 평균치 대비해서 자금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한 주 동안 한 2,700억 정도 좀 자금이 네, 들어왔고요. 네. 자, 그러면 뭐 미국이 됐든 한국이 됐든 어떤 테마형 ETF로 좀 자금이 들어왔을까? 그렇죠, 구체적으로. 네, 그렇죠. 요거를 좀 체크를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미국부터 좀 말씀을 네. 드려보면 아까 이제 이더리움 이런 것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네, 맞아요. 이더리움이라든가 뭐 세 번째에 나와 있는 이 비트코인 비트코인. 현물 ETF들 여기 이쪽 중심으로 해서 좀 자금이 좀 굉장히 많이 네. 들어왔어요.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이제 가장 상단에 나와 있는 ETF로 좀 한 주에만 한 23억 달러 정도 자금이 좀 들어왔고요. 세 번째 나와 있는 이 IBIT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인데 네. 역시나 주간 단위로 한 8억 9천만 달러 정도 좀 자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포함해서 어떤 뭐 혁신 테크라든가 혹은 뭐 사이버 보안 이런 식으로 혹은 핀테크까지 그 ETF들 좀 자금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여기 더해서 조금 이제 특징적인 부분들이 꼭 이런 기술이라든가 이런 테마가 아니더라도 그 외 논테크 테마 관련돼서도 좀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들이에요. 지금 뭐 미국 전통 제조업도 있어요. 네, 지금 뭐 네. 저 포트폴리오에도 지금 넣어놓고 좀 추천드리고 있는 게 이 미국 전통 제조업 관련된 네. ETF인데 해당 ETF뿐만 아니라 어떤 미국의 어떤 구조적인 변화에서 이제 수혜를 받을 걸로 이제 기대되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편입해서 운용하고 있는 ETF 역시도 지금 자금 유입 상위에 올랐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뭐 차트로 따로 정리하진 않았지만 한국 네. 테마형 내에서는 주로 이제 해외 테마들이 좀 자금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게 되면 뭐 미국 AI 전력 인프라 관련된 ETF 그리고 뭐 국내 관련해서는 원자력. 아, 네. 네, 지금 뭐 조선이라든가 이런 쪽으로도 좀 돈이 계속 들어오고 있긴 합니다만 요거는 뭐 섹터 산업 네. 쪽 일이고 테마형 내에서 좀 국한을 해서 말씀을 드려보게 되면 어떤 AI 관련된 뭐 인프라 관련된 ETF들 그리고 여기 더해서 뭐 원자력 같은 네. 뭐 친환경 관련된 ETF 이쪽으로 좀 자금이 좀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그쪽도 이제 뭐 혁신 테크라고 할 수 있는 카테고리에 포함이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상장돼 있는 미국에서 AI와 관련돼 있는 ETF 쪽으로 돈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주셨고 테마형 내에서의 움직임 눈여겨볼 만합니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채권형 내에서의 움직임도 좀 볼만해요라는 이야기 하셨어요. 어떤 움직임들이 있었을까요? 네, 뭐 채권형 관련해서는 이제 국내 투자자들의 움직임이랑 그다음에 해외 투자 그 미국 내 자금이랑 조금 이제 다르게 네. 움직이는 게 관찰이 됩니다. 일단 미국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게 되면 일단 자금 동향만 놓고 보게 되면 이 미국 국채 금리에 대한 이 인하 기대감은 좀 높진 않다라는 게 좀 자금에 네. 드러나요. 일단 카테고리별로 좀 최근 1년 정도 이제 누적 추이를 좀 차트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 가장 이제 차트 하단에 깔려 있는 이 주황색 선으로 깔려 있는 것이 미국 국채 장기물 ETF들입니다. 네. 보시게 되면 최근 1년으로는 이제 누적으로 지금 마이너스를 좀 기록을 그러네요. 하고 있고 최근에 어떤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일정 부분 좀 시장에서 좀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제 누적 자금은 좀 크게 올라오고 있는 모습은 네. 좀 보이지 않는
자, 그러면 채권형 내에서 좀 자금이 어디로 가고 있나를 좀 살펴보게 되면 크레딧물, 어떤 미국 투자 등급 채권이라든가 네. 혹은 이제 크레딧물은 아니지만 뭐 미국 지방정부채라든가 이런 식으로 어떤 미국 국채가 아닌 어떤 이제 채권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라든가 뭐 신용등급 올라가는 거라든가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제 기대를 할 수 있을 만한 곳들로 좀 돈이 들어가고 있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 미국채 단기물로도 좀 자금이 좀 많이 들어오는 상황이에요. 장기 말고 단기 단기, 쪽으로.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 채권 금리가 이제 급격하게 빠진다라는 관점보다는 이제 어느 정도 선에서 좀 유지가 될 거다라는 관점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채 단기물 위주로 이제 미국 시장에서는 좀 대응을 하고 있다. 다만 이제 국내 쪽에서는 이제 뭐 미국 채권 쪽 투자를 하시는 데 있어서는 약간 이제 국내 상장 ETF들은 이제 미국채 장기물 위주로 좀 대응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차이점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뭐 시장을 끌어올리는 한 축 중에 하나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다라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계속 했었습니다만 또 채권형 ETF 쪽에서의 자금 흐름을 봤을 때는 그에 대한 기대가 아주 높게 형성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라는 부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특징적인 종목들, 특징적인 ETF들도 꽤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어떤 것들이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이었는지 특징주를 좀 볼까요? 사실 뭐 개별 섹터라든가 이런 것들로 보게 되면 좀 전반적으로 약간 정체 네. 분위기긴 했어요. 그 중에서 좀 약간 상대적 강세를 보였던 것들 좀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대표 지수 내에서는 이 다우 지수 네. 그리고 섹터 내에서는 헬스케어 섹터가 있었습니다. 다만 좀 세부적으로 좀 보게 되면 이 유나이티드 헬스가 좀 약간 끌어올렸던 하드캐리했죠. 예, 하드캐리했던 네. 측면이 없지 않아 있고요. 결국 이 13F 예, 13F 보고서 기관 나오게 되면서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를 공개하는 그렇죠. 거죠. 예, 거대 기관들의 어떤 포트폴리오가 나오면서 그 중에서 이 버크셔 해서웨이가 이 유나이티드 헬스를 이제 들어갔다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강하게 좀 부각이 됐던 것 맞아요. 같습니다. 그러면서 네. 주가도 이제 한 주 동안 거의 20% 넘게 급등을 하면서 뭐 다우지수라든가 이제 뒤에서 말씀드린 헬스케어 섹터라든가 전반적으로 좀 강한 모습 보였습니다. 다만 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실적 외의 어떤 요인이긴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좀 이제 한 번 더 살펴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섹터 자체는 얼마나 움직였나요? 네, 우선 이제 지난주 이제 미국 주요 섹터별로 좀 살펴보시게 네. 되면 굉장히 좀 정체를 보이고 있던 이 헬스케어 섹터가 움직였어요. 네. 네, 유나이티드 헬스 영향이 좀 굉장히 컸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화면상으로는 조금 이제 보시기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잘 안 보이네요. 네, 지금 최근 1년 기준으로 봤을 때 네. 하락한 섹터가 지금 2개밖에 없어요. 에너지 섹터 그리고 헬스케어 섹터. 그래서 뭐 최근 1년 단위로 굉장히 좀 부진했던 이 네. 헬스케어가 조금 이제 이번 달 들어서 조금 살아났다 정도로 해석을 좀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이외에 좀 올랐던 섹터들은 결국 이 커뮤니케이션이라든가 혹은 뭐 경기 소비 관련된 것들 이런 정도 좀 짚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가격적인 부담이 있는 상황에서 좀 덜 올랐었기 때문에 또 이슈에 더 크게 반응한 부분도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시장이 대형주 위주로 특히 테크주들, 큰 테크주들 위주로 이제 쭉 움직이다가 지난주에는 또 약간 크기별로 봤을 때 좀 다른 모습들도 있었어요. 네, 뭐 지난주 가장 특징적인 모습 중에 하나가 이 소형주가 좀 굉장히 강세를 보였다라는 네. 부분입니다. 뭐 바로 이제 차트 보면서 좀 말씀을 네. 드릴 텐데요. 일단 이제 러셀 2000이라는 지수가 있어요. 미국의 소형주 2000개를 네. 모아놓은 지수고 여기 좀 대변돼서 볼 수 있을 만한 게 S&P 500이라는 그렇죠. 이 대표 대형주 500개 네. 지수죠. 지금 이 파란색 선으로 나타나 있는 것이 이 S&P 500 지수의 뭐 최근 한 1년 정도 상대 주가. 그다음에 주황색 선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 러셀 2000. 러셀 2000. 예, 소형주 네. 지수인데 지금 보시게 되면 이 막대기는 이제 상대 격차입니다. 이 러셀 2000이 S&P 500 대비 얼마나 잘했냐라는 네. 걸 좀 나타낸 건데 최근에 한 4주 내내 계속 상대적으로 안 계속 좋았었어요. 마이너스 쪽에 예, 계속 있었어요. 마이너스였다는 건 상대적으로 뒤쳐졌다라는 부분인데 이번 주 이제 지난주 그렇죠? 이제 지난주 한 주 정도 반짝 올라왔던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강하게 반영이 됐다. 네. 근데 세부적으로 좀 뜯어보게 되면 지난주 초반에 뭐 CPI 나오면서 굉장히 급등을 했다가 PPI 나오면서 좀 상당 부분 좀 반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성과가 좋았긴 했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조금 이제 뭐 굉장히 긍정적이만 한 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우려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되면 이 소형주 지수는 굉장히 좀 등락이 좀 심해요. 네, 네. 그리고 특히나 최근 들어 뭐 경기 침체 이슈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좀 안고 가다 보니까 이런 이슈들 나오게 되면은 소형주들 중심으로 해서는 좀 변동성이 좀 확 커질 수 있다라는 부분도 네. 좀 염두에 두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주초까지 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등이 이제 반영이 되면서 소형주 위주의 움직임을 보여주기는 했습니다만 또 뒤로 가면서는 그렇지 못했던 흐름도 있었고 또 변동성을 취약하다라는 측면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하셔야 할 것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주셨고 시장의 변동성을 줄 수 있는 요인이 뭔가를 생각했을 때 최근에 이제 가장 많이 이야기되는 건 관세, 또 뭐 그로 인한 물가에 미칠 영향력 뭐 이런 것들일 텐데 관세라는 부분을 보면 결국은 미국이 이제 무역적인 부분에 있어서 상대국들과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고 거기에 가장 대표적인 건 역시 또 중국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중국과 미국 간의 힘겨루기 그 안에서 사실 가장 많이 또 움직였던 게 히토류 관련된 것들인데 그쪽의 움직임은 어땠을까요? 지금 뭐 소형주나 헬스케어 쪽 이쪽 관련해서는 이제 조금 이제 우려 쪽으로 좀 말씀을 네. 드렸고 최근 들어서 좀 힘받고 있는 부분들 좀 이제 말씀을 드려보면 지금 이제 히토류 관련된 것들 굉장히 관련된 ETF들 굉장히 좀 강한 모습 좀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화면에서 보이시는 차트 주황색 선이 이 전 세계 지수를 추정한 ETF고요. 지금 회색 선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 혁신 소재. 그다음에 검정색 나타나는 것이 뭐 희귀 강물 네. 이런 것들이에요. 지금 전반적으로 최근 들어서 굉장히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 그러네요. 보이는데 이 무역 분쟁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중국이 키를 줄 수 있는 부분이 희귀 강물, 지렛대로 활용하고 있는. 히토리로 지금 네. 지렛대로 활용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점점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도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가져와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네. 정책적으로도 어느 정도 좀 지원이 될 거다라는 부분들이 좀 기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지금 해당 두 ETF 공통적으로는 이 중국 비중이 30% 정도. 네네. 그래서 어떤 이 무역 분쟁이라든가 이런 것들 외에도 여기 더해서 어떤 이제 히토류 관련해서는 좀 관심도가 좀 높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ETF들은 같이 좀 염두에 두고 보시는 네.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 이야기 나온 김에 중국 쪽 분위기는 어떤지 그걸 반영한 ETF들 흐름도 좀 볼까요? 네, 지난주도 그렇지만 최근 들어서 뭐 중국 관련해서는 조금 이제 강한 모습 조금씩 이제 네. 관찰이 되고 있죠. 개별 섹터나 산업 내에서도 같은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최근에 뭐 어떤 글로벌 섹터 산업 내에서 가장 이제 상승률이 강했던 것들을 좀 추려보면 이제 중국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주 기준으로 좀 말씀드려보게 되면 어떤 중국 AI 관련된 테마들, 그다음에 뭐 중국 핀테크라든가 혹은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는 좀 강한 모습 좀 보이고 있다. 그래서 어떤 중국 내 테크에 대해서 뭐 테크 관련된 ETF들도 있고 네. 섹터 산업을 통해서도 좀 접근할 수 있다는 부분들 같이 참고 삼아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테크 그리고 중국 테크 이렇게 비교해놓고 봤을 때는 최근에 움직임의 강도 분위기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지금 이제 뭐 상대 강도로 이제 어떤 추세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 수가 네.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차트로 좀 바로 제가 준비를 했는데 최근 10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미국 테크가 중국 테크 대비해서 좀 굉장히 강한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이제 미국 테크가 강하다라는 네. 걸 좀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조금씩 이제 판도가 좀 변하고 있는 분위기긴 합니다. 어떤 딥시크라든가 이런 것들도 시작해서 네, 지금 중국 네. 테크들 상대적으로 좀 강세 보이는 국면들이 있고요. 4월 기점으로 해서 지금 중국 테크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강한 모습 보이다가 약간 이제 되돌림 네, 보이는 네. 모습 좀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내가 미국 테크에 대해서 좀 밸류에이션 부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뭐 중국 테크라든가 이런 것들까지도 같이 좀 염두에 두고 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ETF 통해서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윤재용 산업연구위원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죠. 다음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